자, 오늘은 죄형법정죄와 관련해서 1주 2항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1주 2항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죠?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이 판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1주 2항이 적용될 것인지 1주 1항이 적용될 것인지 이건 기본 수업 시간에 사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강사분들에 들었어도 1주 1항이 뭡니까? 1주 1항이 뭔지 알아야 되고 1주 2항이 뭔지 알아야 돼. 그죠?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1조 1항은 범죄와 성립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행위시법이 원칙인 겁니다. 원칙.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할 겁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9년 5월 6일 날 A라는 죄를 범했어요. A라는 죄를. 이해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게 우리가 재판 도중에 재판 가다 보니까 2010년 1월에 바뀐 거야. A에 대한 어떤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바뀐 겁니다. 자, 지금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 행위시 법률 이렇게 얘기해. 행위시.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재판시의 법률 이렇게 얘기해. 재판시 법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범죄 행위할 때 요 행위시 법률에 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판시 법률에 의할 것인지 요걸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행위시 법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할 때 그 법률에 따라서 얘는, 자, 갑이란 놈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이 징역 1년의 처벌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2항이 있어. 얘가 중요하죠? 시험에는 1항은 안 나옵니다. 1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2항이 시험에 나와요. 그죠? 재판시 법률.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그죠? 범죄하고 나서, 자, 이 범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형량이 감경된 경우에 이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뭘로? 재판시법으로 처벌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자,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럼 재판시법 돼, 안 돼? 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범죄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2항 적용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형량이 감경된 거야? 늘어난 거야? 늘어났잖아. 그러면 2항 적용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이건 행위시 법률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자, A라는 죄가 징역 1년이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2010년 1월에 이 A 죄명에 대해서 형량이 바뀌어요. 징역 6월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감경된 거야? 올라간 거야? 감경된 거잖아. 그죠? 감경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행위시 때는 징역 1년에 처해 있었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징역 6월로 감경됐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자, 재판시 법률인 이 6월의 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조 2항은 우리가 항상 거기다가 문제집 풀 때 딱 적어놔야 돼요. 그죠? 조문에 이렇게 됐어요. 신법에 의한다. 그래서 신법에 의한다. 신법이라는 건 뭐야? 이게 먼저 생긴 겁니까? 이게 먼저 생긴 겁니까? 이게 먼저 생겼지? 이게 구법, 이걸 신법, 이걸 행위시법, 이걸 재판시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그 말과 똑같아요. 요걸 얘기할 때는 행위시법, 구법, 이거보다 전 거니까. 이해되죠? 이건 재판시법, 신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2항은 뭐에 의한다? 재판시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법 적용 적어놓으면 좋아요. 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자, 공부하면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 판례가 이해는 가는데 1조 2항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초보자 누구나 실수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운동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턱걸이 50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일반인적으로 턱걸이 한두 개 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거예요.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부터 내가 한 2년을 공부했는데 1조 2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제 수업을 들었는데 1조 2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판례입니다. 쉬워요. 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 첨가물의 염화 메탈린과 흑센산화철이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가별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무슨 말이냐? 가별성이 소멸되지 않는데 여전히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항을 적용해서 행위시법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야. 자, 보면, 자, 염화메탈린과 거기에 흑색 산화철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색소예요, 색소. 그래서 색소를 우리 색소를 음식에 넣으면 돼, 안 돼? 사실은 안 되잖아, 그죠? 왜? 색소는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2015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라면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신라면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죠? 삼양라면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오징어 짬뽕, 너구리, 별거 다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과자나 이런 것들도 색깔 들어간 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변경된 경우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쓰지 말라고 법률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쓸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예전에는 요런 흑색 산화철이나 요메메틸린 이런 거 사용이 됐다 안 됐다.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금지돼 있던 게 우리가 범죄 행위할 때 범죄 시에 금지돼 있던 게 그죠? 우리가 재판 시에 가면서 일정 부분 허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자, 변호사가 주장한 거야. 야, 금지된 거지만 이제 재판 시에 허용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요. 1조 2항을 적용할 때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그 다음에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요거 두 개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요. 자, 법률 이념의 변경이라는 거는 법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야. 이렇다면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1조 2항을 적용하자는 거고,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바뀐 것뿐이다. 따라서 금지하고 있을 때 이때 누워있을 애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죠? 재판 시에 이게 허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원래 우리 1조 1항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1조 1항이 행위 시 법률에 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할 때 금지돼 있었고 그죠? 처벌도 행위 시 법률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의 변경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사실관계 변경. 우리가 법률관계 변경이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서 여전히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 자, 여기 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식품. 왜 식품이냐면 먹는 거에 장난치를 치는 놈, 그죠? 이런 건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먹는 거에 장난치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난치 친 놈은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2항이 아니라 뭐다? 1조 1항이 적용된다. 키워드는 뭐다? 식품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판례에서 식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뭐 먹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나오면 싹 다 거의 다 사실관계 변경이야. 왜? 이거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 2번에 구자동차관리법 쭉 읽다 보시면 결국 자 원동기를 압축, 파쇄 또는 절단. 여기가 키워드야. 자, 읽지 않겠습니다. 원동기 뭡니까? 원동기.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그죠? 스쿠터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원동기를 압축, 파쇄 또는 절단을 해야만 이거를 우리가 압축, 파쇄 또는 절단을 해야만 이게 우리가 폐차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원동기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폐차시키더라도 처벌하지 않게끔 바뀌는 거야. 그래서 범죄 시에는 이건 반드시 압축, 파쇄 또는 절단했었어야 되는데 재판 시에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안에 보면 부품이 있어요. 부품. 그래서 타임벨트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 때, 그죠? 아주 못 살 때 이게 원동기가 부피가 크잖아요. 우리 오토바이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처리할 데가 없는 땅덩이 좁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결국 원동기 압축, 파쇄했던 것들을 지금은 파쇄하지 않는다고 처벌되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이념의 변경이에요. 법률 이념의 변경. 그래서 옆에다가 법률 변경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법률 이념이 변경된 거야. 처음에는 원동기 이거 너무 부피가 크니까 이거 압축 또는 파쇄 또는 절단시키자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왜? 원동기에 있는 부품이 돈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예를 한 번 더 드는 거야. 자, A라는 사람이 원동기를 타고 다녔어. A라는 사람이 원동기를. 근데 예전에 국법에 의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원동기를 폐차할 때는 우리가 압축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파쇄하거나, 파쇄라는 게 뭐니까 파쇄? 부실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절단시키던가 이렇게 쪼개서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거였어. 이해되죠? 근데 이게 신법에 의하다 보니까 재판시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굳이 압축 폐쇄 절단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 걸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때 과연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이게 돈이 되는지 몰랐던 거야, 사실. 이해되죠? 원동기 안에 있는 부분이 돈이 되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비교해보세요. 핸드폰. 우리 요새 보면은 폐액정, 깨진 액정 삽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예전에 액정 깨져도 쓸모가 없어 그냥 버렸어. 근데 지금은 그걸 돈 주고 산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전에는 이게 쓸모가 없었던 건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야.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법률 이념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 압축 파쇄 절단하지 않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더라도 자, 법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뭘 적용한다? 1조 2항이 적용, 신법이 적용된다. 즉 법률 이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사실관계의 변경, 2번은 법률 이념의 변경. 비교해야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사실관계의 변경인지 아니면 법률 이념의 변경인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색깔을 제가 다시 한번 칠할게요. 자, 원동기, 압축, 폐쇄 다 필요 없어. 원동기 튀어나왔다. 이건 법률 이념의 변경이다. 파란색은 좋은 색이잖아. 빨간색은 제가 피는 색이라 그랬죠? 별로 안 좋은 거야. 사실관계는 여전히 처벌한다는 거죠. 1조 1항 적용, 1조 2항 적용. 이해됩니까? 그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조 1항인지 2항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시험장 가서는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3번. 길죠? 이게 사시 문제다 보니까 사시 문제는요. 우리처럼 문제를 짧게 주지 않아요. 왜냐면 형평성에 만약에 문제를 짧게 줬을 때 이게 문제에 오류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있는 판례를 그대로 다 줍니다. 따라서 사시 시험은 문제가 다 길어요. 근데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줄수록 우리는 이해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걸 줄여버리면 오히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제가 사시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시 문제가 40문제인데 형법 40문제 50문제를 저한테 갖다 줘요.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사실 경찰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 경찰 시험은 박스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근데 이 사시 같은 경우는 박스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조합 문제야. 자, 기역, 니은, 기역, 니을 이런 식으로 조합형이다 보니까 하나를 알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경찰 시험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내 친구가 사시 나와서 사시 나와서 검사가 됐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꿈을 향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 했죠. 3번 봅시다. 자,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쭉 읽어보시면 이거 다 알 거예요. 판례. 그래서 중개보조원이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예전에는 자, 제한을 뒀어요. 자, 3인 이내로 뒀습니다. 3인 이내. 그러니까 3인 이내로 자기 부하 직원을 몇 명을 줄 수 있다. 3인 밑으로만 줄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제한이 없어진 거야. 회사의 인원수를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과연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아니면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이건 사실관계의 변경이야. 사실관계. 그러니까 여전히 1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 행위시 때 3인 이내로 제한하라 그랬지? 근데 이때 위반을 했습니다. 재판으로 회부됐어요. 이때도 여전히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왜? 1조 1항이 적용돼서 자, 우리는 행위시 법률에 의하는 거잖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이때 범죄 행했으니까 처벌도 이때 법률을 해야지. 이거 무슨 변경이니까? 사실관계의 변경이니까. 왜 그러냐? 그럼 why not? 왜 사실관계의 변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3인 이내로 중개보조원을 제한을 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부동산 규모가 지금은 부동산 규모가 엄청 크지? 그렇잖아. 법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에 3명만 딱 일해야 된대. 그러면 일을 다 할 수 있어? 얘네 셋이서? 절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한수를 없애는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의 변경이 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니까 그런 거야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경이기 때문에 1조 몇 항? 1항이 적용돼요.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가벌성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 자, 가벌성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행위시 때 범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처벌도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그럼 몇 조 몇 항 적용? 대답을 해봐. 1조 1항이죠. 그렇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공부는요 이해식으로 해야 재밌어 사실은. 근데 시험장 가서는 눈에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공부할 때 자, 이해를 먼저 합니다. 내용이 뭘까? 슥슥슥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빨리 잡아야지. 왜? 나만이 알 수 있는 건 빨리 잡아야죠. 그럼 선생님 저는 이 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 수준인 사람도 있고 중학교 학력 사람도 있고 요즘은 없겠지. 그죠? 고졸도 많고 대졸도 많고. 근데 고졸도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요. 제가 봤을 때 대졸과 고졸의 차이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이해력이 부족하면 암기라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지 이거. 그럼 암기할 때 뭐 보면 돼?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보전 이거 보면 돼. 근데 이걸 또 다 기억하려니까 또 머리가 아프네, 그죠? 그럼 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기억해. 자,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하려면 가게를 계약해야 되지. 그렇잖아. 내가 어디서 장사하면 가게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사기꾼이야. 사기꾼은 아닙니다. 왜? 법에 의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 대신 뭐라고 표현하면 저는 반사기꾼 이렇게 얘기해요. 반사기꾼. 왜냐면 돈을 양쪽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게를 구해. 그죠? 그럼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를 하지, 두 사람을. 근데 저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저 사람도 수수료를 내야 돼. 양쪽으로 받아 처먹어.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다름없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럼 부동산 중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자 엄마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처음에는 가게 계획한다가 여기 좋다고 막 이렇게 해놨다가 그죠? 나중에 장사 좀 안 돼서 팔라 그러면 잘 안 팔려. 왜? 지 혼자 처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정말 저는 공부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 튀어나오면 이 개새끼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여전히 처벌한다.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우리는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은 조금 불쌍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공부를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나중에 승진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편하게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가면서 하나씩 보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는 방법을 제가 연습하라고 첫 강의부터 말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에 쭉 읽어보시면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뭐예요? 우리가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린벨트. 거기에다가는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땅이어도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 거기다 건물 못 올립니다. 왜? 나라에서 지정한 거야, 나라에서. 왜? 그 풍경을 위해서 거기다 건물 올리면 안 보이잖아, 그 풍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던 거야. 이게 처벌됐던 규정이에요, 처벌됐는데 이게 나중에 법에 의해서 다시는 처벌하지 않게끔 변경된 거. 이게 과연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아니면 이게 뭐야 법률관계의 변경이냐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사실관계의 변경. 사실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 일단 나라에서 정한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설치했단 말이야? 그럼 처벌 규정이 일단 있지. 근데 재판하다 보니까 바뀌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변경이니까 여전히 행위시 때 처벌이 가능했고, 그죠? 행위시 때 처벌됐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하자는 거야. 따라서 무슨 변경이다? 사실관계 변경. 근데 밑에 보시면 가벌성이 소멸된다. 아니지 이거. 소멸되지 않는다. 1조 1항이야? 1조 2항이야? 1조 1항.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는 거예요. 법률관계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얘기야. 그래서 무허가 비닐하우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쭉 읽다 보면 자, 키워드는 여기에요. 자, 약효에 관한 광고 행위. 키워드는 약의 효력이지 이거. 그죠? 약의 효력. 자, 이 약을 드시면 제가 요새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항상 먹는 약이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돼. 왜? 그래야 근육 운동이 잘 되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야만 그죠? 펌핑이 되고 그 근육이 성장을 해요. 안 먹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UFC 선수들이랑 헬스 트레이너랑 몸 보면 누가 더 좋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몸은 더 좋아요. 하지만 실제 싸움은 UFC 선수들이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는 실전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효에 관한 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관련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키워드도 하나도 이것도 키워드야.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건 그러면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거는 맞는 지문인데 법률 이념의 변경이야? 사실관계의 변경이야? 법률 이념의 변경인 거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법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죠? 그럼 그 전에 내가 처벌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1조 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 한번 쭉 읽을게요. 그 구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약효 효력을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면서 벌칙 조항을 없애버린 거야. 그죠? 벌칙 조항을 삭제했다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처벌하냐 이런 걸 써놓지 않은 거야. 그냥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삭제했다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처벌해 못해. 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가 나온 건 법률 이념의 변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행위할 때 처벌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시에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신법에 의해서 1조 2항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항상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안 돼 이거 사실은. 그래서 항상 논리적으로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인지 그 다음에 사실관계 변경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뭐가 원칙이야?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행위시. 그러니까 범죄 행위할 때 처벌도 행위시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1조 2항은 뭐야? 우리가 재판 시에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더 이상 그 죄가 범죄로 되지 않던가 아니면 감경이 되던가. 이게 만약에 더 가중됐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이 적용이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조 2항은 뭐다? 그래서 범죄할 때 행위시에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보니까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형량이 더 감경됐다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재판시 법률로 하자는 겁니다. 뭐가 원칙이야? 항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위시 법률 여기서 1조 2항이냐 1항이냐 이거 적용하는 건 자 1조 1항이 적용되는 건 이건 우리가 표현할 때 사실관계 변경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우리가 법률 이념의 변경 이렇게 나눠서 보자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금 자 시험 문제는 아까 뭐래 못 찾으라 그랬어. 한번 봅시다. 못 찾으라 그랬어. 자 1조 2항에 적용하는 판례들의 입장이다. 과연 이게 1조 2항을 적용할 것인지 1항을 적용할 것인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자 1번은 뭐였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행위시 법률 적용. 자 이거 재판시 법률 적용. 가별성이 소멸되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보전 시행하는 거 사실관계 변경이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처벌된다. 가벌성을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무허가 비닐하우스 행위시 법률이지. 그러니까 처벌 여전히 된다. 가별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소멸된다가 쓰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약효에 가는 건 재판시 법률이 적용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뭐다? 법률 이념의 변경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판례가 나와. 판례가. 근데 공부할 때는 정확히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는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암기도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공부는 뭐다? 이해 플러스 암기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